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열어보도록 하죠? 경협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 또 종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관련주 쭉 살펴보면 사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철도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성전주 쪽으로 조금 더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시초가 대비 윗꼬리를 대다수 많이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경협주라 하면 변동성도 워낙 크고 이런 이벤트로 단기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자리에서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도 될까요? 일단 눈여겨봐도 될 종목이 있고요. 네. 예, 또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부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인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포인트는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만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어떤 자금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재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테마주 중에서 그래도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기대가 되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에 투자하시면은 이런 이슈는 하나의 보너스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3분기 기대주 쪽으로 해서 중심을 잡고 관련 종목들을 보십사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어떤 이슈를 다루던지 간에 부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네. 있어요. 이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늘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의 그렇다면 좀 실적도 뒷받침되고 덤으로 이런 이벤트까지 가져갈 만한 종목은요? 가장 대중적인 종목이 좋겠죠. 네.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대 상성 같은 경우에도 명칭이 바뀌었죠, 그죠? HMM인데요. 실적이 대단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관련해서 과거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 공적 자금을 받은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MM도 올라왔고 현대 엘리베이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이 21선에 살짝 걸쳐놓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십자형의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현대 엘리베이는요, 일단 하반기의 실적이 개선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 돌아오는 3분기, 4분기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조금 감소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건 전 분기 대비해서 3분기 좋고 4분기 좋고 결론적으로 좋다.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택 분양이 2019년도에 이제 부진했습니다. 했는데 2020년 작년 하반기 때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요. 관련해서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수요도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 지금 주가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HTS 상으로 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단에 노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추세를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2, 3일 이내에 좀 가격 조정이 다시 한번 눌린 모습이 좀 나와줬다가 다시 한번 더 흐름을 상방향으로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눌릴 때마다 조금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58,000원입니다. 하방 제한 시키겠습니다. 49,000원 짧게 제한시키고요. 상방은 62,000원까지 1차 목표가 열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협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종목으로는 현대 엘리베이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담아가자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손절가 49,000원 잡아주셨고 목표가 62,000원 짚어주셨으니까 관심 가져보면서 체크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첫 번째 경협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갈테마 살펴보겠습니다. 곽 부장의 갈테마인데요. 열어보죠. 네. 그동안 사실 부장님의 추천주로 저희가 수익 참 많이 얻어갔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살짝 눌렸었고 이내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또 백신 임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구간에서 또 한 번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단기 반등일까요? 뭐 가지셔도 됩니다. 살 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갈테마 가라에서 두 번의 포인트를 집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수익을 또 남기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4만 2천 원대 부분에서 한번 또 매도를 했다면은 지금 정도에는 바로 공략이 들어갈 때가 되는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던 것은 어떤 신규 상장에 따른 의무 보호 확약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확약 부분에서 186만 주가 이미 나왔었고요. 그리고 15일 정도 신규 상장 후에 15일 지나고 난 뒤에 36만 주, 1개월 지나고 난 뒤에 311만 주, 3개월 지나고 난 뒤에 333만 주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 풀린 게 394만 8천 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시장에서 수급이 다 풀리고 손바뀜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난 18일 날 풀리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재개가 됐는데요. 네. 기관들은 거의 100만 주 가까이 90만 주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연일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 거죠. 충분히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5개월 만에 최장 매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이런 종목들, 포스코 이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앤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단순하게 수급적인 요소에서 매수를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바백스 백신 WHO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소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긴급 사용이 등재될 경우에는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승인 가능성을 추가로 더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노바백스의 CMO 계약을 체결했고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매출 성장세. 여기서 견조한 매출 성장세. 결론적으로 3분기 실적도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슈도 이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적인 거죠. 앞전에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KH바트 이런 종목들. 우리 이 본 코너가 아니더라도 과거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매출의 골든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KH바트가 좋습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도 실적이 좋다는 거죠. 특히나 더 임상 1상, 2상 중간 결과 발표 공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수급적인 요소 굿,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용적인 측면 대단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차트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가는 매수하고 난 뒤에 우리 시청자들이 주가를 매수하고 난 뒤에 주식은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빠지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수급적인 요소라면 그건 바로 매수의 기회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은 지금 추세를 잡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가의 이제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중간 정도 포인트에서는 재차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구간에서 새로운 이슈가 들어붙는 건데요. 여기에서 시장에서 리포팅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좋아요. 그러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서 안 나온 물량들은 언제쯤 나올까요? 좀 더 주가 상승이 지나고 난 뒤에 기관 투자 같은 외국인들 그때쯤에 매도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풀렸다고 해서 바로 다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여러 번 다뤘었는데 8월 달에 목표가를 37만 원으로 잡아주셨었거든요. 네. 변함없을까요? 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추정하는 목표가는 이렇게 시가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조사 분석자 의견을 존중을 하여 목표가를 제가 정하고 있는데요. 37만 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추세 대응과 하방을 제한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8만 6천 원이잖아요. 현재 지금. 네. 예, 그래서 25만 2천 원으로 하방을 좀 제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방 제한시키고 이 정도만 유지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성과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스윙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한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손절가를 크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들이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관심도가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추천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백신 임상 결과를 앞두고 그 기대감으로 모아가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목표가 예전과 같이 37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25만 2천 원 짚어주셨으니까 관심 가져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 매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의 방향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갈테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